안녕하세요. 전 오늘 이 자리에서 3년 넘게 제 입으로 어머니라고 불렀던 한 악독한 여자에 대해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남편과 이혼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한때 제 식구라고 생각할 만큼 가까웠던 시어머니와 끝을 내는 일이었는데요. 결국 진흙탕 싸움까지 갔다 왔고 얼마 전에 후련하게 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일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지만 사연을 쓰면서 참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도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미련하다고 할 정도로요. 그런 노력이 다 헛고생이었다는 걸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만한 걸 다행으로 생각하는 중입니다. 솔직히 1년 12달 제사상을 차리는 짓을 하면서도 저는 정성을 다 쏟았어요. 비록 시어머니여도 어머니를 보내고 난 뒤라 그런지 어머니라는 말을 제가 다시 할 수 있음에 감사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심을 알아주지도 않는 인간에게 마냥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그 여자 눈에 저는 부려먹기에 더없이 좋은 불쌍한 처지에 놓인 사람 딱 거기까지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불길한 징조의 시작은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였어요. 인자한 얼굴로 저를 보면서 남편에게 들었던 제 상황을 다시 한번 묻더군요. 아예 하나뿐인 어머니까지 돌아가셨다고? 네, 어머니 보내고 혼자 된 지가 이제 2년 돼갑니다. 아이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뵌 건 사진으로밖에. 그럼 의지할 때라고는 엄마밖에 없었을 텐데, 아유,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 내가 우리 아들한테 사정 이야기 듣고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 아이, 둘이 더 빨리 만났으면 어머니 보내드릴 때 우리가 옆에 있어줬을 거 아니야. 그랬으면 좀 덜 힘들었을 수도 있잖아. 아이, 그럼 다른 친척들은? 실은 이모하고 10년 넘게 한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모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말하면서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도 저랑 가족의 연이 될 어른인데 묻는 말에 숨김없이 말하자는 생각이었죠. 사실 이유는 모르지만 이모가 한때 엄마 자리를 대신해 줄 정도로 오랜 시간을 함께 지냈는데 무슨 영문인지 하루아침에 절에 들어가서 속세와 단절을 해버리더라고요. 그 이유를 엄마에게 아무리 물어도 한 번을 제대로 답해준 적이 없었죠. 엄마는 그걸 이모 입으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 언젠간 이모가 말해줄 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 이모라도 있으면 좀 낫지. 이모는 엄마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절에 들어가 계세요, 지금은. 어? 절에? 머리 깎고 아주 들어간 거야? 어머머, 아이, 그게 무슨 사연이 있어야 그렇다고 하던데. 정말 큰일을 겪으셨던 모양이네. 무슨 일인지는 모르고. 네, 저도 깊은 사연은 잘 모르는데 갑자기 그렇게 가셨어요. 사연이 많구나, 정말. 그래서 그런지 나이에 비해 의젓해 보이네. 우리 아들은 아직도 애 같은데 많이 가르치면서 살아야 할 수도 있어. 고생길 열렸다고 하면 결혼 안 하고 싶어 하려나?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거 많습니다. 솔직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집안에 사연이 좀 많아 보일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숨김없이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세상에 사연 없는 집이 있나? 그런 건 흠 아니야. 시어머니의 따뜻한 반응에 저도 모르게 오는 내내 긴장하고 있던 끈 하나가 시원스럽게 탁 풀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닌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더군요. 그때만 해도 이 말이 앞으로 절 옥죄는 족쇄가 되리란 건 꿈에도 몰랐죠. 나는 내 며느리로 누가 오든 무조건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 무조건이요? 순간 그 말을 들으니 조건은 마음에 드는 게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잔뜩 움츠려든 제 모습을 보더니 시어머니는 설명을 다시 이어갔죠.
네가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 아니란다. 넌 우리 인연이 어떻게 이어졌다고 생각하니? 난 말이다. 널 이렇게 만나게 된 건 하늘에서 조상님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가 서로 필요한 사람끼리 만날 수 있게 맺어줬다고 생각해. 그런 걸 인연이라고 하는 것 같아. 절대로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 조상님이요? 며느리 되래가 곧 오니 너 그렇게 받아주라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널 보고 나니까 아무래도 우리 조상님이 너를 내 딸 되라고 보내준 것 같구나. 그러니까 너도 나를 이제부터 엄마라고 받아들이면서 살아도 돼. 어려워하지 말고. 정말 엄마처럼 편하게.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한테 감사할 거 없어. 너 받아주라고 한 건 위에 계신 우리 조상님이지. 내가 그분들 덕에 이렇게 두 발 뻗고 편히 산다. 우리 집안을 그렇게 많이 살피고 도와주셨어. 내가 우리 애 키우면서 뭘 믿고 의지할 게 있었겠니? 그래서 말인데 나는 바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재산은 조금 신경 써서 하면 좋겠는데. 우리 다 도와주신 분들이잖니. 너도 감사한 마음 갖고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 줄 수 있지? 남들 집보다 좀 많기는 한데 이게 또 함부로 합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넌 보조만 해주면 돼. 내가 다 할 거니까. 네. 부족하겠지만 어머니 도와서 잘하겠습니다. 솔직히 제사 많은 게 무슨 대수인가 했어요. 요즘 그런 걸 다 피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도 어머니가 중요시 생각하는 집안 문화니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누구 하나 달가워하지 않을 제 어려운 상황을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것도 감사했는데 그깟 제사가 무슨 문제겠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이야기를 덧붙이셨죠. 그리고 가끔 엄마라고 부르고 싶을 때도 있지. 나도 우리 엄마 보내고 나서 그랬거든. 그 말이 하고 싶더라고. 너도 그럴 때 있으면 나한테 그렇게 불러도 돼. 시자만 떼버리면 똑같은 엄마잖아. 안 그러니? 우리 오늘 한번 꽉 안고 헤어지자. 내가 너무 기특해서 한번 안아주고 싶어서 그래. 언급결에 첫 만남부터 전 시어머니 품에 안겼죠. 마음만큼이나 품도 따스하더군요. 전 그날 감동받았던 마음을 결혼 후에 더 잘해서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큰 갈등 없이 사이좋은 고부지간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 혼자만의 헛된 기대였다는 걸 1년도 되지 않아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전 이유 없이 엄마에게 가곤 했는데요. 특별한 날에는 당연히 갔지만 마음이 복잡하거나 꿈자리가 뒤숭숭할 때도 엄마가 있는 납골당을 찾아가 이야기를 하다가 오곤 했는데 그럼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더니 뾰로통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넌 아무 날도 아닌데 거길 그렇게 자주 간다면서. 네, 그냥 시간 나면 잠깐 들러서 인사 정도만 하고 와요. 그래, 그래야 너도 마음이 편하겠지? 근데 앞으로 길 말고는 안 갔으면 좋겠다. 갔다 와서는 가능하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말고. 아니다. 가기 전에 무조건 나한테 허락받고 가. 그래, 그게 좋겠다. 그래야 되겠어. 네? 갑자기 왜? 옛날부터 우리 집안 중요한 일을 봐주시던 분이 있는데 이번에 너무 찜찜한 이야기를 들어서 말이야. 아니 잠자리가 영 불편해서 갔더니 내 뒤에 여자 형상이 하나 보인다는데 누가 죽은 사람 만나고 와서 날 만난 것 같다고 그 말을 하지 뭐니.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집 좋은 기운을 다 맡고 있대.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밖에 없더구나. 괜히 오싹해서 내가 잠도 잘 안 오고 내가 지금 정신이 몽롱해 죽겠다. 설마 그럼 그게 저희 엄마라는 거예요? 어머 얘 그럼 누구겠니? 달력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다 껴있어서 일단 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진 절대 가지 마. 알았지? 산 사람도 아니고 그거 잠깐 가서 인사하고 온다고 네 엄마가 알겠니? 그리고 딸 시집 갔으니까 이해하실 거다. 너도 결혼해서 우리 집 식구 됐으니까 우리 집 문화 따르는 게 맞지 않겠니? 보내줄 사람은 얼른 보내줘. 어머니,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인데 어떻게 그래요? 이모 있잖아. 절에서 좀 해달라고 해. 앞으로 넌 빠지고. 어머니 입에서 조상님 이야기를 자주 듣긴 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인지를 몰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한텐 자식된 도리를 아예 하지 말란 건데 이모한테 맡겨버리고 갑자기 발길을 뚝 끊어버리는 게 말이 되나요? 솔직히 그분이 말한 사람이 엄마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그리고 엄마한테는 제가 하나뿐인 자식인데 길까지 무시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죠. 평소에 가서 하는 거라곤 잠깐 들렀다 오는 정도인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 말 무시하겠다는 거야? 아, 이게 어려운 부탁이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어머니 속이고 갔다 오게 될 것 같아서요. 제 말에 갑자기 어머니는 얼굴을 싹 바꾸며 돌변하더군요. 아휴, 그럼 뭐 끝까지 가겠단 거야? 그동안 우리 집 살펴주신 조상님이 지금 너희 엄마 때문에 못 오고 있다잖아. 우리 집안 갑자기 일 꼬이기 시작하고 아들 일까지 잘못되면 그땐 어쩔래? 네가 다 책임질 수 있어? 어? 잘못되면 어쩔 거냐고. 아, 어머니, 그런 일 생기지도 않았잖아요. 초가 상간 다 태우고 나서 후회할래? 아무것도 없이 시집 온 주제에 귀신을 끌고 들어와서 집안 망칠 생각을 해? 어디서 감히? 귀신이요? 지금 엄마더러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넌 지금 네 엄마 만나러 갈 게 아니라 우리 조상님한테 절을 해도 모자라. 내가 어떻게 너 결혼 허락해줬는지 알기는 하니? 나더러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모 하나 없는 너를 받아주라고 한 분들이다. 안 그랬으면 너 조건 듣고서 뭐가 좋다고 하라 그래? 다 그분들의 덕이라고. 알아? 그땐 어머니가 너무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서 무슨 말을 더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대충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머니가 아무 일도 아닌 걸 부풀려서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를 부추긴 게 남편의 가벼운 추돌 사고였죠. 그때부터 어머니의 조상님 타령이 귀에 딱지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확실히 큰 병원 가서 검사 제대로 받은 거야? 아무 이상 없대? 아무 문제 없대요. 괜히 엄마가 걱정하는 거라니까. 나 진짜 사고 난 줄도 몰랐을 정도로 쿵 받고 끝이었어요. 너는 가벼운 사고라고 해도 내가 보기엔 죽다 산 거야. 그리고 너 저번 달보다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계속 상황이 꼬이지. 밥맛 떨어지게 정말 왜 그래요, 엄마? 사업은 좋아질 거예요. 원래 날씨가 이럴 때는 힘들긴 해요. 작년에도 이때가 제일 고비였는데 문제없이 잘 왔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너 가볍게 넘기면 안 돼. 상황이 심각하다니까. 여지껏 너 그렇게 도와주던 우리 조상님 싹 내몰고 누가 들어왔으니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러게 왜 고집을 부려서 가지 말라는 데를 가. 모든 게 조상님이 우릴 외면한 것이었고 원인은 제가 엄마를 뵙고 온 것 때문이라고 몰아가더라고요. 너 이제 망하는 것도 금방이다. 괜히 하다가 빚만 질 것 같으면 빨리 정리해. 그게 너 사는 길일 수도 있어. 엄마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런 말이 씨가 돼요. 채소 어깨 귀신을 달고 와서는. 어머닌 그런 말 할 때마다 저를 무섭게 노려보더군요. 솔직히 엄마를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도 불쾌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 잠잠해지겠거니 생각하며 참았어요. 조금씩 풀릴 거라 생각하고 저도 기다려보기로 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따뜻하게 저를 봐주던 어머니가 갈수록 냉담한 표정으로 대하더니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도 도움을 청했죠. 어머니 기분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엄마 아무렇지도 않던데? 나한텐 내색을 안 하는 건가? 다 풀린 것 같아. 그래? 당신한텐 아닌 척 하시나 보네. 시간 가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솔직히 나도 우리 엄마한테 귀신이니 하면서 재수없단 소리 들으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한 소리 하고 싶은 걸 얼마나 참는데. 그때 그냥 안 간다고 하고 몰래 가지 그랬어. 그럼 아무 문제 없었잖아. 나 괜히 거짓말하기 싫었어. 그리고 왜 우리 엄마를 내가 몰래 보러 가는데? 아니 난 그냥
착한 거짓말이란 게 있잖아. 솔직히 난 어머니가 조상님 모시는데 너무 집착한다고 생각해. 내가 눈치 볼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되잖아. 제사 많은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이건 뭐 웬만한 종교보다 더하잖아. 모든 게 조상님, 조상님. 아, 알아. 당신 눈에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 나도 화내고 그런 쪽 많거든. 근데 우리 엄마도 나 혼자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 아빠 보내고 난 게 30대 후반이었으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야. 사람 마음이 약해지면 괜히 전 보러 가서 의지하게 되고 그러잖아. 근데 그때 어딜 갈 때마다 조상님이 우리를 돕고 있어서 뭐라든 잘 될 거라고 그랬다는 거야. 힘들어도 아들 하나만 잘 키우면 아무 걱정 없다고. 진짜 그렇게 되니까 엄마가 좀 더 신경 쓰는 것 같아. 그게 좀 안정이 되나 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엄마도 나 도와주고 있어. 조상님만 돕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어쨌든 저한텐 엄마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무작정 공격하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일부러 엄마 보는 횟수도 줄이고 그때마다 시어머니에게 가서 있었는데 그런 건 또 노력으로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이 일은 시어머니와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며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없이 혼자 시댁을 찾아갔죠. 어머니, 아직도 저한테 화 많이 나셨어요? 그날 어머니 얘기 바로 알겠다고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괜히 고집 부린 것 같고 저도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하고 풀고 싶어서 왔는데. 풀고 말 게 있나? 어머니가 마음 쓰시는 것 같아서 요즘은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아무 일 없잖니. 너도 느끼지? 네? 물론 어머니 심정도 이해해요. 그이한테 들어보니 어머니 가장 힘들었을 때 조상님이 도와주셨다는 말 듣고 더 힘내서 사셨다고. 그런데 조상님만큼 저희 엄마도 제 뒤에서 도와주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는 저도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조상님 모시는 날 더 신경 쓸 테니까 아무리 돌아가셨다고 해도 저희 엄마에게 함부로 말씀하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머니가 귀신이니 그렇게 말할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보니까 네 엄마 편들어 주려고 왔구나. 나랑 풀고 싶은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그래, 죽어서도 네 엄마가 제일이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나 찌꺼리는 시어머니 말이 뭐 중요하겠니? 내가 잠을 며칠씩 못 자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겠어? 저도 어머니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때까지 저도 신경 더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 푸시고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주세요. 네? 별건 아니지만 어머니 선물도 사왔어요. 이 향이 잠이 잘 오게 도와준다고 해서요. 예, 나도 오죽 힘들었으면 너한테 그랬겠어? 저 세상 가서 사는 사람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식구도 중요한 법이야. 우선순위를 잊으면 되겠어? 우리도 너한테 가족 아니니? 날 위해서라도 좀 지켜줄 수 있지? 너한테 지금 우리가 제일 가깝고 소중한 가족이잖아. 안 그러니? 그럼요. 절대 어머니가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건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그 뒤로 저는 어머니 안정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엄마 뵈러 가는 것도 참으며 지낼 수밖에 없었죠. 속으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제대로 잠도 못 잔다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어머니 부탁을 지키고 싶었어요. 몰래 말하지 않고 갈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제가 어머니를 속이고 마음 졸이고 그러기가 괜히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대신 가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보고 온 남편이 하루는 뜬금없이 이모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근데 당신 이모 있잖아. 이모는 왜 안 보러 가? 그냥 이모를 존중해 주는 거야. 어릴 땐 이모 보러 자주 절에 갔는데 그때 많이 배웠어. 사람 있고 가까이 있고 연락 자주 한다고 아끼는 게 아니구나. 그게 사랑은 아니더라고. 가끔 이모 있는 절에 가보면 그동안 날 위해 기도를 많이 했구나. 그 마음이 느껴져. 조만간 우리 이모님 뵈러 한번 가볼까? 콧바람도 쐴 겸. 내가 장모님을 뵙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모님도 보고 싶고 그러네.
내가 정식으로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아서. 근데 갑자기 왜? 이모가 오라고 연락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자. 아이, 그러지 말고 당신이 간다고 먼저 말해보지.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 은근히 어른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좋아한다니까. 이모 성격을 내가 모를까? 좀 기다려봐. 그때 왜 그렇게 남편이 이모를 보고 싶어 하는지 대수롭지 않게 느꼈지만 나중에 보니 여기에도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부모님에게도 자주 가고 이모까지 생각하면서 제 빈자리를 대신해주는 남편이 고마웠죠. 평소에 눈치는 좀 없어도 이런 면이 또 우리 사이를 돈독하게 유지해주는 힘이더라고요. 다행히 몇 개월이 지나자 어머니도 편히 잘 잔다고 이야기를 했고 더 이상 엄마를 뵈러 가는 일에 대해서도 아무 언급이 없더라고요. 이제야 집안에 평화가 왔구나, 잠잠해졌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닌 그날 제가 풀자고 다가간 것이 저와 기싸움에서 완벽하게 압승했다고 느낀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머닌 제 살을 더 피곤하게 챙기기 시작하더군요. 느낌상으로는 눈 뜨면 제삿날이 다가오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명절이 돌아오기도 전에 어머니 압박이 시작됐어요. 이번 명절은 나 없이 너 혼자 해보는 게 좋겠다. 그분이 그러더라. 이럴 때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상님들한테 그렇게 인사를 올리는 거란다.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봐. 우리 며느리 실력도 볼 겸. 제사 음식은 대충 하면 절대 안 돼. 정갈하게 몸가짐도 바르게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만드는 게 맛보다 더 중요한 거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다 우리 식구로 널 받아주신 분들이야. 알지? 그렇게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요리를 잘하는 친구에게 도움도 받고 어깨너머로 엄마가 하던 모습과 인터넷으로 요리조리 봐가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또 마침 명절이 엄마 기일과 맞물려서 하는 김에 같이 준비할 생각을 하니 저도 마음이 더 좋더라고요. 어머니 말대로 저를 좋게 보게 해준 분들과 엄마 양쪽 모두에게 추모와 더불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흐뭇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사진까지 몰래 찍어서 보낸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갑자기 늦은 시간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아니,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온 겁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우리 애가 요리하고 있는 사진을 보냈더라고. 속으로 아유, 이 눈치 없는 인간 하면서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평소에 도와줬으면 하는 문제는 잠자코 있던 인간이 왜 이럴 때만 나서는 건지 원망스러웠죠. 맛있는 냄새가 입구에서부터 진동을 하더라. 아이고, 냄새는 합격인데 너 음식 잘하고 싶어서 연습하는 거야? 기특한 거. 아니, 내일 시작해도 되는데 나한테 물어보면서 하지. 어디 보자, 우리 며느리 솜씨가 어떤가. 그게... 얘 당황한 것 좀 봐. 괜찮아, 못할 수도 있지. 다 그러면서 늘어. 근데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했어? 너 설마 미리 했다가 식은 음식 올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건 절대 안 돼. 음식은 그날에서 올려야지. 실은 하루 차이로 엄마 기일이 있어서 오늘이... 순간 어머니 얼굴이 굳더니 웃음기가 싹 가시더군요. 뭐? 기일? 내가 그때 이모한테 맡기라고 말했잖아. 너 나 속인 거야? 아니요, 속인 게 아니라 엄마도 해드리고 내일도 하려고 했어요. 너 그때 분명히 제사 있기 전에는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했지? 너 이제 우리 식구라고. 누가 널 지금 도와주고 다 먹여 살리는데 양심이 있으면 어른이 말한 건 지켜야지. 너 그땐 내 허락 받고 가겠다고 하더니 뒤에서 사람 바보 만들고 있었네. 아니에요, 어머니.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사실인데요. 엄마한테도 조상님께도 감사하단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차려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그뿐입니다. 하여튼 속인 건 속인 거잖아. 말해봐. 우리 아들이 사진 안 보냈으면 난 모르고 넘어갔을 일이잖아. 엄마,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엄마 걱정된다고 장모님 뵈러 한 번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겠어요? 장모님한텐 이 사람뿐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남은 음식을 차렸어요. 밖에서 사오기랬어요. 둘 다 잘하려고 애쓰는 건데 예쁘게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때에 누가 이렇게 제사 많은 집에 시집을 와서 견뎌요. 내가 언제 음식한 게 잘못이래? 날 속인 게 기분 나쁘다는 거지. 어머니는 남편의 설득에 못 이겨 화를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집게를 하나 들더니 제가 애쓰고 해놓은 전이며 음식을 뒤적뒤적하며 해집기 시작하다가 큰 통 하나에 음식을 싹 모으더니 챙겨서 나갈 준비를 하더군요. 아유, 어머니, 음식은 왜 갖고 가세요? 설마 그걸 다 들고 가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우습게 속이는 내가 음식을 해왔는지 엄마 제사상 올리던 걸 또 갖고 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조상님한테 그런 건 못 올리지. 사내 진미로 재료부터 좋은 걸로 해서 올릴 거야. 이 음식은 내가 갖고 가마. 아이고 안 버려 안 버려. 우리 집 가서 동네 사람들하고 맛있게 나눠 먹을 테니까 걱정은 하지도 마라. 우리 며느리가 애쓰고 했다고 자랑해야지. 그리고 내일 음식 해올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서 해. 아, 어머니, 그렇다고 다 갖고 가실 필요까진 없잖아요. 벌이다. 나랑 한 약속 안 지켰으니까. 엄마 제사 음식 갖고 가는 게 저한테 주는 벌이라고요?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내일 가서 새로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그러게 미리 말을 해야지. 어른 속일 생각을 하니까 괘씸해서 넘어갈 수가 있니? 내가 좀 기다리라고 했으면 허락 떨어질 때까진 있어야지. 정신 차려. 친정엄마 챙겨주고 싶어도 이미 떠나고 없는 사람이야. 지금 너한테 중요한 건 네 앞에 살아있는 시어머니 아니니? 엄마 먼저 챙기면 정성도 그만큼 다른 데 쏠리는 거야. 너한테 시댁이 우선이란 것만 알고 있어. 내일 일찍 와서 다시 마음가짐 바르게 하고 제대로 준비해. 2번 말 안 한다. 저는 서러움이 폭발해서 문이 닫히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번번이 엄마가 곁에 없다는 것도 괴롭고 힘든데 그 입에서 이미 떠난 사람, 죽은 사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자식돌이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게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 귀엔 그저 어머니 식구 그 지긋지긋한 조상님만 살뜰히 챙기며 살란 뜻으로밖에 안 들렸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큰데 내 부모까지 외면해가면서 남의 집 식구한테 뭘 하고 있나 스스로 한심하더군요. 나한테 욕하고 싶다. 정신 나간 년이라고. 나한테 욕하고 싶다고. 내가 왜 이런 집에 와서 이 짓을 하고 있냐고. 당신은 당신 어머니가 하는 말 이해돼? 당신 조상들인지 그 인간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못 보고 사는데 얼마나 더 견디고 희생해야 만족하겠어? 우리 엄마 기일날 내 손으로 밥도 못 해줘? 미안해. 내가 빨리 정리해볼게. 일단 내일 엄마하고 좋게 풀어. 엄마하고 음식 준비하면서 시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릴 거야. 그 상황을 보고 있던 남편까지도 제 마음을 몰라주니 배로 서럽더라고요. 뭐? 나더러 음식 준비하러 가라고? 당신 지금 이 상황을 다 보고도 그 말이 나와? 엄마가 아무리 심하게 했어도 윗사람인데 당신이 굽히는 게 맞지 않아? 아니 얼마나 더 굽혀? 이미 밑바닥까지 참고 견디고 이제 나도 한계야. 더 밑이 없다고. 난 죽어도 못 가. 당신이 가서 하면 되겠네. 난 우리 엄마 챙겨줄 거니까 더는 당신 집안에 가서 정신 나간 짓 안 하고 살 거야. 그런 줄 알아. 결국 잠도 안 와서 뜬 눈으로 보내던 새벽 갑자기 배가 뒤틀리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한껏 예민해진 상태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건 갈수록 평소에 배탈 나는 수준과는 진통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순식간에 등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흘렸고 눈을 떠보니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기억이 없을 정도로요. 얼마나 아팠으면 실신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어제 어머니랑 있던 일은 너무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겁니다. 차라리 고통 대신 그 기억이 사라져줬으면 좋겠단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얼마 뒤
병실에 맨 먼저 들어온 사람은 제가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은 그 얼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닌 제가 무슨 꾀병이라도 부린다는 얼굴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깼냐? 너는 날도 잘 골랐다. 누가 보면 일부러 이날 골라서 아픈 줄 알겠어. 네?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되긴 맹장이란다. 그것도 명절날. 아휴 참 기가 막혀서. 제가 그럼 꾀병이라도 부렸다는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친구한테 우리 며느리 맹장 걸려서 병원 와서 간호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들 하는 소리가 그거야. 일부러 날짜 맞춘 것 같다고. 희한하지? 어제만 해도 쌩쌩하게 음식만 잘하고 있더니. 제가 일부러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저도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말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모양이네. 너 다 나았지? 수술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지? 아까 의사도 수술 잘 됐다고. 맹장은 요즘 아무것도 아니라더라. 어디 좀 긁혀서 꿰맨 거랑 똑같아. 우리 아들은 지금 어른들 찾아뵙고 인사하러 갔다. 명절에 할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리고 네가 어디 크게 아픈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올 거 있니? 네, 그래야죠. 명절인데. 넌 갈 준비나 하고 있어. 한시가 급하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난 내려가서 정리하고 오마. 시험시험 집 가서 회복하면 돼. 저는 어머니가 무슨 의사라도 되는 것처럼 회복도 안 된 것 같은데 깨자마자 갈 준비를 하라는 말에 당황해서 물었죠. 어머니,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했어요? 저 아직 집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아직 못 움직이겠어요. 의사 선생님 뵙고 얘기는 들어봐야죠. 아무리 수술이 잘 됐다고 어머니가 들었어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얘 봐라. 또 머리를 굴리네. 넌 어째 매번 그런 수작이 나한테 통할 것 같니? 네? 제가 무슨 수작을 써요? 제가 어머니는 아픈 사람한테 왜 이러세요? 너 조상님 덕분에 산 거야. 수술 잘 받았잖니. 그러면 이제 네가 할 일이 뭐겠어?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정성스럽게 음식 준비해서 올려야지. 이렇게 중요한 날 차례상도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어느 며느리가 병원에서 태평하게 누워서 보낼 생각을 해, 개념 없이. 조상이요? 이것도 또 조상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럼 천하의 고아인 너를 누가 여기 데리고 왔는데, 어? 너 말이다. 평생 보호자란 건 없이 살 수도 있었어.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혼자 아파서 이미 저 세상 간 목숨이라고. 목숨까지 살려줬으면 고마운 줄은 알아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고 배운 데 없이 컸다고 해도 이런 개념까지 없을 수가 있니? 그래서 이 몸으로 가서 차례상 준비하라고요? 웃기지도 않네. 지금 누구 앞에서 개념 소리를 하세요? 개념 없는 건 내가 아니고 당신이지. 혼자 죽는 게 아무리 무서워도 당신 조상은 안 모셔. 뭐라고 했어 너 지금? 너 다시 고아 만들어 줄까? 하나도 안 무섭네요. 당신하고 사는 게 더 끔찍하지. 저는 아픈 배를 움켜쥐면서도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울분이 맺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소란스러운 소리에 병원 관계자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문이 열리자 절에 있어야 할 이모가 제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 채 이모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금방? 누구세요?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죠. 금방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없이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로 같은 말을 되묻자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한 발 뒤로 물러나기까지 하더라고요. 뒷걸음치는 꼴을 보아하니 딱 겁을 먹은 것 같았죠. 이 앞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다시 우리 애를 뭐로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것 같던데 금방 하신 말도 기억을 못하세요? 대답해 보시죠. 아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목소리가 이 병원에 다 울릴 정도로. 나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제가 속세를 등지고 갔다고 해서 책임질 인연을 끊고 간 건 아닙니다.
우리 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게 있어요. 우리 조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아이지만 살다가 가장 힘에 부칠 때 그때 다시 서게 도와주라고 했는데 부탁을 받고 왔더니 진짜 그때가 온 것 같네요. 이모, 무슨 부탁? 보아하니 이모는 제가 아픈 것도 모르고 뭔가 도움을 줄 일이 생겨서 온 것 같았는데 도통 무슨 일인지 감이 안 서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서서 태세 전환을 빠르게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저만 모르고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만 듣고 단단히 오해하셨네. 그래.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잠시만요. 우리 아들이 안 그래도 너무 뵙고 싶어 했는데 얼른 이쪽으로 오라고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이모 왔는데 음료수라도 한 잔 드릴까 내가? 그러시죠. 온 김에 다 같이 정리하시죠. 저는 시어머니가 한쪽에서 남편에게 전화하고 있던 사이 무슨 일인지 이모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모는 제 손을 쓸며 아무 말도 안 하고 눈으로만 절 보고 있더라고요. 그 눈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끝날 때까지 연락도 없던 남편 놈은 뭐가 급했는지 이모가 왔다는 전화 한 통에 불이 나게 왔더라고요. 아, 오셨어요? 아, 연락하고 오시죠. 제가 나갔을 텐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이모하고 당신 전에 연락했었어? 더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네요. 전에 사업자금 도와주기로 한 문제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가족도 아닌 분들한테 그럴 이유가 있나요? 이혼하고 나면 아무 사이도 아닌 관계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조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니까 가족도 아닌 분들한테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모님 잠시만요. 저번에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그건 우리 조카 남편일 때 이야기죠. 감히 사람을 함부로 고아를 만들고 말고 그런 걸 당신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기 부모님이 다 지켜보고 있고 나도 있는데 왜 고아해요? 우리 조카 당신들 가족으로 더 있다가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지 모르니 어떻게든 이혼시킬 겁니다. 이혼이라니요. 저희 엄마가 실수한 것 같은데 저하고 헤어질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보셔야지. 어떻게 꼬리만 듣고 그러세요. 네? 당신이 말해. 진짜 이혼할 생각이야? 아니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 우리 엄마가 또 당신한테 이상한 말 했어? 난 전에도 그랬고 늘 당신 편 들어줬다. 그건 알지? 나 무조건 당신 편이야. 엄마 또 무슨 소리를 한 거야? 그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좋게 풉시다. 그래요. 내가 좀 과하긴 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너 아프다고 해서 내가 1번으로 달려와서 보고 있었다니까. 너무 걱정돼서 좀 섭섭해서 한 소리야. 섭섭해서. 진심은 아니었어. 알지? 이모 앞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가식적으로 다정하게 구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걸 끝내기 위해서는 제 결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눈물로 삼켜왔던 말을 꺼냈어요. 둘 다 나가주실래요? 저요, 어머니 조상님 밥 해주려고 들어온 사람 아니거든요. 엄마, 빨리 미안하다고 해. 지금 화났잖아. 아니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났거든요, 제 결정은. 오늘부터 우린 남이에요. 당신 사업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네. 얼마나 벼랑 끝이면 우리 이모한테까지 가서 사정할 생각을 해. 이미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아부 떠는 꼴 보니까. 이래도 제가 가족이에요? 아니, 우연히 당신한테 이모님이 보낸 문자를 봐서 다른 뜻 없었어. 그래, 난 조상님 제사상만 차리면 되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알 필요가 없지. 정말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던 거네. 어머니, 이런 집에서 제가 무슨 며느리로 있을 이유가 있겠어요. 어머니 말대로 전 보고 배운 것도 없는데다 개념도 없는데 물러나야죠. 아니야. 아무것도 없기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조상님도 싫어할 겁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좋아하실 리가 없죠. 아니다. 아니야, 얘. 우리 조상님은 널 받아주라고 했다는 거 다 알잖아. 전 이제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그 조상님이란 단어에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왜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서 그런데 의지하고 사는 그야말로 나약하기 그지없는 덜 떨어진 인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상님이 어제 제 꿈에 나와서 그러던데요. 이번에 차례상 제대로 준비 안 하면 이혼하래요. 절대 용서 못한다고. 어머니 조상님이 그러라는데 안 따르시게요? 다 엄마 때문이야. 이제 나 망하는 거라고. 가서 말해봐. 조상님이 내 인생 다시 살려주는지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지 보자고. 엄마 때문에 내 인생 종쳤어. 내가 이모님이 우리 모르는 돈 갖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이모님이 도와주시기로 약속까지 했다고. 다 됐다고 했잖아. 오늘 온다는 말 안 해줬잖아. 내가 알았냐? 알았냐고. 여보, 미안해.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주라. 지금 사실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곧 문 닫아야 할 위기인데 당신한테 말을 못했어. 나 지금 진짜 벼랑 끝이야. 그러다가 우연히 당신한테 이모님이 연락한 걸 보고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데 마지막이야. 이것만 넘기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나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하고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란 말이야. 우리 사이는 문제 없었잖아. 내가 엄마 안 보고 살면 용서해 줄 수 있어? 엄마 다신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할게. 됐어. 눈치 없이 멍청하게 있는 것도 잘못이야. 그리고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모한테 손 벌린 것도 잘못이고. 그것뿐인 줄 알아?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 지금부턴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두 분 다 여기서 나가주세요. 나머진 법적으로 해결하시죠. 나가세요. 저 지금 방금 수술 끝난 사람이라고요. 나가시죠. 환자가 불편하다잖아요. 사람 부를까요? 잘못했어 여보. 이렇게 우리 끝나면 안 되잖아. 나 자기 말만 듣고 살게. 네 머리로는 아무 생각도 못하지? 지 엄마랑 똑 닮았네. 도장 찍을 준비나 해. 시어머니와 남편은 끝끝내 자리를 못 떠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서서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을 때였죠. 그리고 전 그제야 엄마에게서도 듣지 못했던 이모의 비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모가 왜 들어와 사는지 궁금했지? 실은 이모가 너 아주 어릴 때 말이다. 넌 기억도 없을 거야. 그때 결혼한 사람이 있었어. 결혼을 했었다고? 이모가? 그래도 네 엄마하고 잘 지냈고 형부도 잘 따랐지. 넷이서 가깝게 지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큰 돈을 빌렸더라고. 그게 형부 떠난 뒤였는데 너랑 엄마 사는 전 재산이자 목숨값이었어. 근데 그 돈을 들고 사라진 거야. 근데 이모는 그 사람이 미운 것보다 내가 용서가 안 됐어, 내가. 우리한테 미안해서 사라진 거였어? 그렇게 말도 없이? 그랬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일을 그냥 넘기려고 하는 언니를 보니까 더 미안해서 발붙이고는 도저히 못 살겠더라. 근데 얼마 전에 그 사람이 20년 만에 날 보러 왔더구나. 자기 딴에는 돈 갚을 준비를 다 했는데 날 보더니 충격을 받아서 말을 못하더라고. 이제 나한테 그 돈 다 떨어진 낙엽이나 다름없잖니.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갚으라고 한 거야. 원래 주인한테. 이모,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나도 이번에 살면서 배웠어. 가족이란 게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모도 그랬던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해하면서 살지 마요. 고맙다. 네가 엄마를 닮아서 나보다 훨씬 그릇이 큰 사람이야. 그렇게 저는 이모 가슴에 맺힌 한이나 다를 바 없는 귀한 돈을 20년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기 위한 제 상황에 꼭 필요하기도 했지만 이모에게는 미안함을 더는 일 같아서 더 의미가 크게 느껴졌죠. 그리고 저 모르게 사업 자금을 받으려고 했던 남편은 결국 사업장 문을 닫게 됐고 돈이 없어 이혼 소송도 못하던 시어머니는 나중에 절 보고 일을 갈면서 가더라고요.
너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우리 조상님이 다 보고 있어. 불쌍한 아줌마.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들 하나 데리고 살기 너무 힘들죠? 이해해요. 오죽 의자에 데가 없으면 보이지도 않는 조상한테 빌빌대면서 사시겠어요? 근데 앞으로는 상 차릴 돈도 아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조상님도 너무 차린 거 없으니까 안 오시겠다. 저게 아주 미쳐 놀았나? 그만해. 쪽팔리지도 않아? 그냥 엄마 그렇게 좋아하는 조상님 곁으로 가 그럼. 이렇게 내 옆에 들러붙어서 피해나 주고 살 바에는 가버리라고. 아유,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나더러 그냥 저 세상 가라는 거야? 잘 안 해. 죽은 사람인건. 죽은 사람 뒤나 쫓아다니니 하는 소리지. 조상님이 나 이렇게 망하게 왜 두고 보고 있었대, 왜? 이혼까지 하게 왜 가만히 뒀냐고 물어보란 말이야, 가서. 아,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결국 이혼하는 날 저랑 전 남편이 아니라 이전 시모랑 전 남편이 치고받고 싸우는 광경까지 보게 됐죠.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본 이모부께서도 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싸움 안 해본 사람은 못한다면서 이혼 전문 변호사까지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애매한 관계이긴 해도 전 그분을 보면서 시어머니나 남편보다 더 가족 같은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어머니는 어느 날에는 악담을 퍼붓다가 또 어느 날엔 빌었다가 오락가락 하더니 3개월이 지나자 잠잠해졌네요. 이젠 뭐 남인데 그런 말을 들어줄 필요가 있겠어요? 상대할 필요도 없이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죽는 날까지 다신 그 인간들 보지 않고 나아갈 생각이에요. 이번에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이모가 말한 대로 현재를 사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온전히 저를 믿고 사는 것. 힘들다고 쉽게 의존하고 매달려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업 준비도 하는 중입니다. 또 이른 시간에 일어나 이모가 있는 절에도 자주 가는데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공양 준비에 수행으로 하루를 보내는 우리 이모 모습을 보면서 꾸준함과 마음 비우는 것에 대해 조금은 배워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평안한 기운이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